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크롱 코로나 확진 지금 네,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되면서 유럽이 발칵 뒤집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바이든 내주 백신 접종한다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 연합의 이제 유럽 회원국들이 27일부터 백신을 접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지금 요런 집행위원장이 유럽의 순간이다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한편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러들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쉬지 않고 달려온 시장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 쉬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슈팅이 더욱더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계 군명에 있다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금은 안 좋은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시장을 접근하는 게 오히려 계좌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고, 굉장히 좀 여러가지 불안정인 측면도 있고 뭐 긍정적인 기사들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물음표를 던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어제 코스피가 거의 시가 근처까지 끌어올렸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요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해외 지사 지분 실수라고는 하는데, 하여튼 요런 부분이 있어서 SM 주가가 오늘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락 나오다 오후에 뭐 기관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면서 아래꼬리 닿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가지 흐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만약에 이제 일단 현재 추세적으로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런 하락이 나오면 단기적인 이런 하락에 뭐 오늘 하락이 나오고 추가로 월요일까지 하락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오히려 이때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요런 악재를 이용해서 콘텐츠 관련된 엔터 관련된 종목에 대한 신규 접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SM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그렇게 좋았던 상황이 아니라 조금은 분할 매수 폭을 크게 해서 접근해야지 긍정적인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하여튼 위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활용하면 기회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가 또 나왔어요. 중국 언론이 이제 국내 연예인을 좀 때리는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본인들이 지금 괴롭히면서 지금 적반하장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랬냐 하면, 지금 뭐 연예계 뭐 이런 뭐 건드렸다고 뭐 비난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어쨌든 대만을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면서 대만을 흡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국기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콘텐츠와 그러니까 엔터를 포함한 전체 그 큰 폭에서의 그 콘텐츠주에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또 반대로 보면 OTT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디즈니 플러스 진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하락이 만약에 나오면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 생각해보면서, 이 콘텐츠 종목, 그러니까 폭 넓게, 그러니까 단순히 뭐 드라마 제작사라는 부분 이라든지 OTT 관련 드라마 제작사, 그 예능 프로 제작사 등 제작사들 뿐만 아니라 엔터라든지 뭐 출판, 뭐 웹툰, 뭐 이 폭 넓게 이런 콘텐츠 종목에 대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쪽으로에 대한 부분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 쪽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격이 오고 또 주가가 빠질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런 새로운 OTT라는 부분에 있어서 는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가지 좀 내용이 공존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한 가지 분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콘텐츠는 빼놓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티슈진 1년 기회 더 준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신라젠처럼 1년 개선 기간을 더 부여해서 시간을 뭐 목숨을 부지한 그런 상장 폐지는 일단 면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뭐 임상 상황을 지켜볼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일단 혹시라도 뭐 티슈진 거래 정지 상태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마음이 아플 텐데, 현재 상황에서 뭐 조금 1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요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거래 정지 이후 일지인데 이런 부분 혹시 참고하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기사를 좀 갖고 와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쇼핑이 혹독한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롯데 마트와 합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존재감이 굉장히 없는 좀 브랜드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워낙 매장 자체도 적었으니까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 구조조정한다는 부분이고, 롯데쇼핑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구조조정 좀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한 가지 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롯데쇼핑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런 부분으로 구조조정을 가지고 좀 더 현재 주가 흐름도 좀 더 살펴보면서 상승에 대한 그런 탄력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구조조정이 사실 당장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이 안 좋으니까 구조조정 한다는 건데, 이 구조조정 한다는 건 미래에 이제 깔끔하게 조금 사업 구조를 개편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대감을 주가가 오르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그리고 파운드리 대여잡은 삼성, 대만의 판정승. 그래서 이게 추가 수주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지금 그래서 우리 증시 전체 시장에 어떻게 보면 대장주죠. 가장 대장주 우리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있어서 이런 부분 작용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영향도 받아서 코스닥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 오후장에 움직임이 나왔던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산업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국에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고그래픽의 게임이라든지 영상 매체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 생산 물량이 추가 수주하면서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부분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파운드리라는 게 결국에 반도체 수탁 생산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그게 대만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삼성이 그걸 좀 뺏어오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사실 1위가 아니에요. 현재 대만의 업체가 1위인데 아직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뺏어올 게 많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DB하이텍도 좀 눈에 들어오는데 점유율은 낮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요 점유율 뺏어오는 과정 속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 가운데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와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 삼성전자의 흐름, 수주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결국에 달려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지금 개장 전 이야기에서 사모펀드들이 오프라인 음식료 업체들 이렇게 인수하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M&A에 대한. 근데 지금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M&A가 굉장히 활발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사업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결국에는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발달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코로나 이후라도 이제 재택근무는 어느 정도 일상이 될 거고, 비대면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 플랫폼에 관련된 이런 플랫폼을 제작을 하는 업체라든지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왔었죠. 어떤 업체라고는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요 M&A 시장이 하여튼 활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 살려라, 코로나 상황이 국내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도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비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다. 개소세 인하 연장이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만 놓고 보면 또 자동차 업종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경제를 받쳐내려는 정부의 그런 행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
뉴욕 증시 고용 악화 속에서도 부양책,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안 좋은 부분이 분명 발목 잡고 움직이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도 반영되면서,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과 기대감이 있다면 미래를 좀 보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장 눈앞에 발목 잡았다가 기대감이라고 하면서 좀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기대감에 현재 올랐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 증시 봤을 때는 업종적으로는 자동차가 많이 올랐고, 자동차 업종이 많이 올랐고, 또 원자재 쪽이 움직였던 게 금속, 광물 그런 쪽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증시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죠. 그 전에 SM 차트 살짝 볼까요? 지금 차트가 상당히 뭐 좀 지저분하긴 해요. 지저분하긴 한데,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여기 저점 깨려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켜주면은 긍정적인 흐름이 조금 나올 수 있면서 31,000원 및 돌파할 수 있는데, 깨면은 조금 더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뭐 흐름 여기서 뭐 보아 관련 악재가 나오긴 했는데, 그런 관련 속에서 어느 정도 뭐 접근하기 좀 까다롭긴 하지만 지켜볼 만한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뭐 어느 정도 음봉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오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매매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 아예 접근 안 하는 게 좋고, 매매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나는 뭐 사이즈 크게 분할 매수할 자신이 있다면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닌가, 좀 악재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도 좀 보도록 하죠. 롯데쇼핑이 지금 계속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여기 쌍봉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요 라인이 뭐 깨진 다음에 오히려 물론 이제 구조적인 이야기 가지고 조금 뭐 앞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 하면서 양봉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제 기준에서 제 주관에서 봤을 땐 여기 깨진 다음에 조금 요렇게 20과 60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좀 최소한 하락은 해준 다음에 부터 좀 자세히 보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도 살짝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결국에 삼성전자가 우리 지수 코스피를 대면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캔들적으로 이렇게 쌍봉 느낌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 꺾이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 해당 이슈 아까 보여드린 기사로 오늘 그냥 띄우면서 양봉을 보여줘 버린다면 아예 흐름을 뒤집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고, 요 라인을 깨지면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요 양봉의 시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정도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를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결국 코스피는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달린 부분이고, 결국 삼성전자가 아까 이야기든 그 양봉 시가가 깨진다면 코스피도 2700을 깰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안 좋은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현재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드린 부분이 그렇게 별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약간 캔들들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죠. 이 사이즈들이 최근에 요런 움직임들보다는. 그래서 단기 좀 고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지금 좀 힘이 딸리는 상황 아닌가. 아니면 이제 오늘 흐름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어제 시가 근처까지도 좀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걸 뒤엎는 양봉이 나오면 조금 이 흐름 자체를 좀 다르게 해석해야겠지만, 당장 현재 눈에 나오는 상황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렇게 끌어올린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음 주까지 조금 긍정적이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제 흐름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조금 요 흐름 전을 좀 더 늘려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애매하고, 이 2700 라인에서의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주시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달려있다 라고 볼 수 있는 코스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어제 시가를 유지하고 양봉으로 결국 끝났어요. 양봉으로 결국 뭐 반도체 업종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관 매수세 들어오면서 양봉을 만들어주고 끝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만약에 이 캔들이 만약 이런데 이렇게
막 그렇게 하락하다가 나왔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캔들로서 이 시가 이탈 안 하면 이제 추세에 반전하고 올라가는 캔들이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이것도 애매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런 가운데 보시면 결국 5일 이동평선 각이 조금은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가는 뭐 장중에는 무난하게 깰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중에 이 시가를 어떻게든 버텨냈다는 점에서 강력한 좀 마지노선이 단기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요 라인, 그 다음 뭐 요런 라인, 뭐 요런 라인 촘촘하게 이렇게 그어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현재 시장이 여러가지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잘못 매매를 하면 정말 단기 고점에 딱 물려가지고, 물론 며칠 뒤에는 이 주가가 이 단기 고점보다 올라와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수 올라가면서. 근데 당장 눈앞에 이렇게 뭐 지수 올라갈 때 좀 잘못 들어가면 고점에 딱 물려가지고 당장 뭐 장 끝날 때는 마이너스로 해당 종목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거죠. 결국엔 계획. 처음에 매매하실 때 생각했던 계획대로의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제가 뭐 요즘에 조금 들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요런 차트 아직도 꽤 보입니다. 보이고, 그런 차트에서 주가 흐름이 나오고 꽤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런 모양 차트, 코로나 저점이고 이렇게 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안 움직였던 종목들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떻게 보면 요런 차트 갖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별로 타격을 안 받고, 타격을 받더라도 적자 전환이 안 하고 어느 정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던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로 이렇게 저점 찍고 이렇게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단순하게 좀, 물론 이게 어느 정도 흑자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실적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긴 하지만, 좀 이 시장의 유동성과 고려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적이 적자 전환이 된 종목들도 막 이렇게 잘 간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리고 이 실적이 어느 정도 버텼다라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코로나 이후 주가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또 그 실적 만약에 코로나 이전이 100이었다, 그리고 현재 실적이 50이었다, 50이 되고 뭐 50 수준이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단순하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시장에 단순하게 여기 실적이 안 좋아졌으니까 주가 빠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겠는데, 코로나로 굉장히 3월 급락으로 인해서 많이 이미 빠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횡보로 종목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시장의 유동성만으로도 결국 코로나 전후로 주가 회복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만약에 100인데 오히려 증가했거나 100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봤을 때는, 아니 유동성이 증가를 했고 실적도 버티고 있다, 그럼 이거 왜 빠진 거냐, 결국에는 돌아갈 주가다 라고 보면서, 돌아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주가다 라고 보면서 좀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매하는데 조급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급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가라앉히면서 차분하게 이런 종목 그냥 좀 분할로 잡아 들어간다면 편하게 좀 내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항상 좀 뭐랄까요, 시세 전에 좀 선취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쉽진 않고, 남들 어떻게 보면 주가 올라가고서 좋아하는데 약간 이런 선취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약간 손가락 빨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요게 장기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수 올라가는데, 뭐 올라가는 거 그냥 추격 매수하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거 당장은 좋을 수 있는데,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주식시장이 계속적으로 영원히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분명 하락하는 시장 오고 가격 주는 시장 올 텐데, 그런 시장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계좌 완전히 박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런 이 차트 이런 모양 차트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 일단 제가 강조한 차트는 요런 차트 모양이고, 현재는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항상 조금 매매를 할 때 분할 매수와 비중 관리, 현금
비중 조절하면서 조금 뭐 항상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항상 그런 현금 비중을 조정을 한다 보면 결국 내가 매수 포지션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좀 객관적으로 종목을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가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